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스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맛꼰대? 네. 맛버지 해드릴까요? 앞으로 맛버지? 맛버지. 예.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맛버지. 뭐 벤버지가 요즘 뭐 득세를 하는 이 시기에 괜찮네요. 맛버지.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탁석의 윙어를 맡고 있는 탁PD입니다. 오 좋다. 네. 오. 빠른 돌파.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오늘 새벽에 라면을 드시고 오신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뭐 해주실 거예요? 소장님 뭐 할까요? 뭐 페널티를 저기 감독 그때 엘사니 타일러 뭐 하죠 뭐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축구 다들 보셨어요? 그럼요. 네. 네, 봤죠. 저는 푹 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들도 모든 걸 쏟아부었겠지만 저도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마치 흡사 그 포르투갈전이 슬램덩크의 그 산왕전처럼. 맞아요. 그 뒤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 거짓말처럼 이제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거 같았어요. 네. 예, 다 썼어. 잘했습니다. 다 썼어요. 네, 거기서. 잘했어요.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김미리님께서 광고 나오는 사이에 노중훈 작가님이 옹재에게 커피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 봤어요. 사진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아까워. 노 작가님 센스쟁이 엄지척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7,000명인데요, 네. 제가 이 나이에 그 동생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오히려 시키질 않았는데 심부름이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심부름이라뇨. 셔틀. 커피를 본인이 쏜 거였으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커피를 쏜 거는 우리 훈종 PD님. 네, 그렇습니다. 마시는 사람이 시키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는 라디오의 아까 그 장면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요. 영원히 그 앨범으로 만들어서 네, 간직해 제가 주십시오.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님께서 맛잘알 노탁석 세 분 축구 볼 때 뭐 드셨는지 저는 그 매운 치킨 우리 네. 소장님은 라면 라면. 예. 작가님은 저는 그 독주 우리나라 전통주 증류주에다가 어묵 괜찮았겠다. 탁피디님은 아니 주무셨대요. 아니요, 그 포르투갈전 때는 예. 포르투갈전 때는 일이 그렇게 심각해질 줄 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맥주 한 잔 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맥주 붙잡고 끝났어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6560 쓰시는 분께서 노 작가님 지난주 강릉 여행을 갔는데요.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장칼국수 집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물이 시원하고 무엇보다 면발이 거친 게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드신 이 인증샷까지 네네네. 보내주는데 강릉시 교동에 있는 니은집이었고 끝내준다. 황태 맑은 칼국수, 황태 장칼국수 두 가지 칼국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먹은 접시만두까지 아마 그러네요. 함께 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두 분의 리스트는 참고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그래 저를 또. 중점적으로 예. 살펴봐 주시면 기대지 마요. 풍성한 미식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마. 예.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는데. 저기 반응들을 좀 해요. 노날두. 잠깐 오디오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맥주 안주입니다. 맥주 안주. 방금 맥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또 어묵을 또 드셨다고 했고 안주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월드컵 기간 동안 아마 맥주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맞아요. 치킨집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누구나 치맥은 좀 떠올리기 쉬우시니까 오늘 치킨 이외에 다양한 맥주 안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맥주 월드컵 안주. 때문에 가금류가 순환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농장 다큐를 봤는데 네. 그냥 치킨이 많이 팔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그냥 오래 사느니. 뭐 옛날보다 환경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 아이고. 어쨌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이게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또 믿을 수 없는 깊이로 TMI를 알아오시는 네. 탁피디님이 맥주 안주의 TMI 역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맥주 안주를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안주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뭐겠습니까? 바로 맥주의 종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종류를 딱 알아야 이게 어떤 맥주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안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를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먹는 맥주, 밖에서 먹는 맥주. 자,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 그렇지. 이렇게 나뉩니다. 오, 나 네. 처음 나 그냥 뭐 에일 맥주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예. 상면 발효 맥주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에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맥주 그 이제 라거 아닙니까? 라거. 그 라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맥주가 그냥 상면 발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맥주 떠올리면 상면 발효였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상온에서 발효를 진행하게 되면 효모균이 발효통 위쪽으로 뜨는 애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쪽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면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상온. 그렇지. 그래서 상면 발효 맥주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포터입니다. 포터. 네, 포터는 이제 영국 맥주거든요. 이 맥주가 포터로 불리게 된 게 부두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었다는 설. 포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맥주를 배달할 때 이제 짐을 지고 왔잖아요. 그 짐도 대부분 이제 뭐 맥주 생맥주 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맥주 관련된 뭐 이제 볼이라든가 보리자루 같은 거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는 걸 빨리 알려야 받을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터 하고서는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포터 맥주의 경우에는 뒷맛에 초콜릿 향 이게 이제 맥주 그 메가를 좀 그슬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향 그리고 구수한 향미 같은 게 있습니다. 진해. 네. 그래서 요거와 어울리는 안주가 바로 바비큐, 그다음에 소시지, 붉은 고기, 진한 양념으로 조리한 생선 이런 것과 어울립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포터가 기술적으로 조금 발전한 게 스타우트입니다. 스타우트. 네네. 스타우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본딘말이 있어요. 원래 이제 스타우트는 준말이고 본딘말은 스타우트 포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우트라는 게 좀 강하다, 이런 스트롱 이런 뜻의 중세 영어입니다. 이게 현대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커피 볶는 기술이 이 맥주 만드는 기술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리를 볶을 때 그냥 그 철판 같은 거에 놓고서는 장작대 가지고 막 볶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커피 로스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긴 그 금속 통에다가 맞아요. 커피를 넣고서는 돌려가면서 돌려요. 볶잖아요. 예. 그런 기술로 볶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탄 맛이 없어지고 좀 어두운 색만 내게 되면서 좀 더 커피를 닮은 짙은 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스타우트 맥주와는 굽거나 훈제한 요리 그리고 기름지고 짭짤한 요리 그리고 심지어 이 스타우트 맥주는 초콜릿과 먹어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좋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됐잖아요. 영국에서. 예.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맥주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드셔보셨을 상당히 그 수제 맥주집에서 인기 있는 페일 에일입니다. 페일 에일. 네네. 근데 이 페일 에일의 뜻을 뜯어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페일 그러면 창백하다. 창백한 에일. 뭐 이런 뜻인데 예. 그렇게 창백하지 않거든요. 이게 색깔이. 맞아. 그걸 네. 마시면 창백해진다는 얘기 아닐까? 마시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은 장백 그걸 자 이제 먹어라.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나무를 떼서 보리를 볶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에서 그 코크스라는 2차 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크스는 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크스로 보리를 볶게 되면은 이전에 많이 마시던 포터나 뭐 브라운 에일, 스타우트보다도 훨씬 밝은 색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런 흑맥주 계열의 맥주보다 훨씬 밝은 색의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백한 에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상대적인 개념인 네. 거죠. 그래서 이 페일 에일은 호평 그리고 상큼한 쓴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풍미가 강하거나 훈연향이 밴 더운 요리는 이 페일 에일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때 굉장히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식민지가 많았는데 이 페일 에일을 식민지인 인디아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1750년대에 만들어진 스타일이 바로 인디아 IPA. 페일 에일 또는 줄여서 IPA입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아. 그래서 오 재밌다. 동인도 회사에서
여기 이 인디아에도 영국 그 군인들도 많이 있고 뭐 상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좀 변질되지 않는 당시에 이제 인기 끌던 페일에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몇몇 양조장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한 가지는 원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원료인 메가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생산하는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요. 그렇지. 그럼 도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존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뭐냐면 홉을 때려 넣었어요. 홉을. 네. 이 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천연 방부제예요. 천연 방부제.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한번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가라앉을 때 둥둥 떠다니는 그 약간 그 뿌연 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막걸리 같은 물질. 그러니까 그 다 공물에서 나온 곡물 찌꺼기죠. 그거를 흡착해서 얘네가 가라앉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천연 방부 물질을 맥주 안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존성이 한층 늘어난 그런 맥주가 됐는데 이제 요거를 인도에서 먹어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왜 군대리아 이런 거 군대에서 먹고 나서 다시 먹고 싶어서 싸제로 만들어 먹잖아요. 가끔 그런 변태적인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처음에 인도에서 처음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세 이랬겠죠. 근데 이 맛에 또 한번 길들여지고 나니까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이걸 먹게 되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A가 이렇게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나중에 이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의 붐을 일으키는 장르가 이 IPA가 되기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때 맥주의 대세를 현재 맥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라거잖아요. 라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대중적인. 라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찬바람 부는 곳에서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뮌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겨울이 길고 이런 곳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장기 숙성 맥주 이러면은 이제 그 효모균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냉장 기술이 나온 다음에는 이걸 이제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요런 그 라거는 탄산과 가벼운 맛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해산물, 치즈와 궁합이 좋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IPA는 감귤향 같은 호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짭짤하거나 매콤한 튀긴 음식 그리고 버거 종류와 찰떡 궁합입니다. 알고 알겠습니다. 좀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야. 그만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더 들으면 취해요. 재밌다. 저 IPA의 유래를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예. 네네. 역시 술 전문가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윤혜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술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잘 취해요. 네. 저처럼 술이 약한 사람에게 추천해 주실 술이 있을까요? 맛있고 약한. 참고로 저는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예쁜 척한다고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맥주 중에서는 수제 맥주 중에서는 세시언이라는 말이 붙은 그러니까 세시언 IPA 뭐 세션 뭐 벨지언 블론드 요런 식으로 세시언이 붙은 맥주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음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은 유지한 채로 재료를 좀 적게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시언자 붙은 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시언자가 붙은 맥주를 드시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외워놔야겠어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자, 오늘 맥주 안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을지로에 가면은 이것 골목이 있습니다. 명태의 어린 새끼를 말하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 음식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용가리, 2번 노가리, 3번 쏘가리. 힌트. 근데 사실은 이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명태가 좀 사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의 남획을 좀 얘기해요. 그렇긴 하지. 이게 치어거든요. 명태에 사실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새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캠페인적으로 이제 힌트를 내겠습니다. 캠페인으로. 예. 치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어는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치어 그러면 다 같이 치어업 치어업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you know 그러면 got it 해주십시오. 예. 자, 좀 어렵다 오늘. 치어 업. you know Got it. you know Got it. you know Got it. You know, got it. You know, got it. 키워서 먹으면 치어업. 우리 한번 크게 해볼까요? You know, got it.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아트인데? 원더걸스의 Nobody, 러블리즈의 아츄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과 함께 맥주 안주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힌트였어요. You know. 아트. You know, got it. got it. You know, got it.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술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름 돋았어요. 약간. 오늘 힌트는 그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빌드업. 예. 벤투 대단했습니다. 감독 축구.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힌트 이거 길어지면은 늘 불안했죠. 이게 별로였는데, 네. 이야, 대단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함. 그나마 전보다 낫다는 소리죠. 야, 까리. 야, 힌트계의 아버지. 예. 흰 버지로. 흰버지. 흰 버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흰날도. 박순미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딸과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갑니다. 광안리, 송도, 해운대 쪽 맛집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우리가 또 네. 이제 매주 생방송에 노 작가님께서 네네네. 이렇게 즉석에서 맞습니다. 문자로 문의하시는 분들께 답을 드리세요. 네. 예. 근데 좀 단문을 보내려면은 고릴라로 말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가지고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은채 작가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은채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광안리 수영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 그다음에 샤브샤브집 하나, 카페 하나 세 곳 알려드렸고 송도는 서구잖아요. 서구에 있는 좋은 정말 훌륭한 히읗 횟집 하나 알려드렸고 해운대 쪽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냉면집을 한 곳 알려드렸습니다. 5곳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광안리에 있는 수제 맥주집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6곳. 박수. 소장님은? 저는 지금 폰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요. 네. 그 광안리에 제철국 맛있는 데 그냥 하나 딱 있어요. 그 집 가서 진국으로 시켜 드시면 됩니다. 진국이 있고 반반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상호명을 알려주셔야죠. 이따가 나가시면서 제철국 다 하나예요 거기. 작가님께 알려주십시오. 우리 박수미님은 꼭 고릴라로 보내시면 저희가 단문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네네. 방송 중엔 또 우리가 상호를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전화번호로 이 문자 직접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단문으로 정확한 상호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656 쓰시는 분도 저도 노탁석의 맛맛 투어 하고 왔습니다. 논산에 있는 순댓국집 다녀왔어요. 어메이징했습니다. 포장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또 먹었어요 하면서 또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논산시 연목 맞아요. 안심리에 있는 시옷집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순댓국도 훌륭한데 한 10,000원 돈 하는 온갖 내장이 다 포함된 모든 메뉴가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훌륭한 한 접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맥주 안주 맛집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정확한 상호명은 말씀 못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정확한 식당 이름 또 위치 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기역집인데 사실 이 집은 이자카야입니다. 일본식 선술집인데 이 집을 왜 소개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문하시는 건 제철 회가 되겠습니다. 회. 저도 뭐 한 4-5가지 정도의 회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광어도 있었고 또 광어 지느러미 쪽도 있었고 뭐 참치 쪽도 있었고 아이고 예쁘다. 뭐 방어 쪽도 있었는데 제가 이날 사실 훨씬 더 감동을 받았던 건 저 회도 회지만 김 튀김이 있었어요. 김 튀김. 김 튀김. 그러니까 김 부각인 거죠. 그 찹쌀풀 쏘아가지고 부쳐가지고 튀긴 거죠 기름에. 김부각이 감동이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맥주 안주랑 기가 막히게 어울리더라고. 맥주랑 생맥주랑. 확실히 부각되죠 이게. 저는 그 야. 힌트의 감동이 일거에 밑둥부터 무너지는. 이 정도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윤호가리스로 쌓아올린 감동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부각이 김부각 이외에 뭘 함께 그 한 접시에 내어주냐면 성게알과 연어알을 저렇게 줘요. 저거네. 김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럼 혹시 그 김부각 위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맛있겠다. 근데 저 연어알에 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릴 때 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셰프님 말씀도
특별히 뭘 찍지 않으셔도 고추냉이 정도만 따로 별도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넓적한 잘 잘라진 긴 부각 위에다가 연어와 성게알을 그냥 맞춤껏 양 조절해서 올리시고 대박이다. 고추냉이 살짝 얹어가지고 피처링해서 드시면 저 김이 정말 훌륭했었어요. 아마 네. 제가 김의 원산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뭐 완도 어디쯤 아닐까. 완도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은근한 고소함 있잖아요. 예. 아주 충만한 면면하게 이어지는 충만한 고소함 더하기 연어알과 성게알의 그렇지. 포인트가 합쳐지면서 그리고 제가 원래는 우리나라 다른 술을 전통주를 먹다가 저걸 먹는 순간 생맥주를 주문했어요. 딱이구나. 딱이야. 네. 딱인 거예요. 김부각 위에 저걸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그 나초 같아요. 약간 예. 그런 거 있죠. 예. 저는 먹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화관에서 앞으로 팝콘도 좋지만 김부각을 김부각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김부각, 고추부각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딱 어. 보자마자 식감이 상상이 되는 게 바삭 도도도독. 그렇지. 그런 거죠. 딱 이런 식감. 예. 이거는 안 흘리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조금씩은 흘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 작게. 네. 네. 크기를 좀 작게. 그래서 하면. 이 김부각 김튀김 메뉴는 아마 상시 메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시즌 메뉴일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지기 전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네. 맥주와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김부각에 저는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다음 맛집 가볼게요. 예, 전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맥주 성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그렇구나. 가맥이라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이 전주가 저녁에 좀 맥주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많이 마셨어요. 저녁에는 식사 겸해서 막걸리를 드시는 분이 많고요. 좀 지나면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가맥집을 찾아 나서는데 맞아요. 슈퍼 앞에서. 예, 가맥집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지읒집이 있습니다. 예, 뭐 시내 쪽에 있고요. 뭐 원산구 이제 경원동이라고 하는데 예. 사람들은 대충 다 알아요. 택시 기사한테도 지읒집 가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가맥집. 이게 제일 유명한 집. 지읒이 원래 상호하고 슈퍼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상호는 그런데 그냥 이거 갑오징어가 유명해가지고 갑오징어. 예, 지읒 갑오라고 그래도 맞아, 많아요. 맞아. 네, 징어는 어디 가고 갑오 이렇게 하면 가는데 예, 가맥집의 이제 특징이 그거잖아요. 슈퍼처럼 그렇지. 예, 물건과 이제 안주와 그다음에 이제 술을 사다가 옆에 휴게소 같이 생긴 데서 먹는 거거든요. 맞아. 자기가 알아서 꺼내 먹는 네, 거지. 예전에는 이게 다 그래가지고 불법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신고가. 불법이라기보다도 술집은 아닌데. 그래서 애매하죠. 이 뭐 가정용 맥주를 이렇게 앉아서 먹도록 팔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슈퍼 앞에서 드시는 거를 좀 너무 확대하니까 지금은 다 이제 호프집으로 허가를 내고 등록을 한 거지. 네, 등록을 내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게 갑오징어랑 황태예요. 황태. 네. 황태는 이게 원래 황태 원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가 굉장히 멀죠. 원산지는 저기 강원도 그렇죠. 동부, 바다 쪽으로 예, 가야죠. 북부 쪽인데 그래서 말리는 예.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꽃 피웠어요. 황태 문화를. 아예 이런 식이 있습니다. 전주식 황태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맞아. 포슬포슬하게 보내는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나 저거 소스가 너무 좋아요. 네, 저 맵고 마성이지. 예. 저거 뭐 섞은 거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고추와 간장과 그다음에 그 마요네즈를 같이 섞어 고추, 간장, 마요네즈. 그래서 맵싸라하면서도 약간 매끈매끈하고 고소한 맛이 것도 있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 황태의 이 포슬포슬함과도 정말 잘 어울려요. 저거 너무 좋죠. 혼자 4천 마실 수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부스러기 많이 날려. 네. 맞아. 아, 이 이거는 황태포야말로. 먹는 맞아. 거 반 한 20%는 다 부스러기로 나왔습니다. 일명 솜사탕처럼 부서진다. 맞아. 그런데 그리고 여기 또 갑오징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갑오징어는 밖에서 예전에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망치로 일일이 다 두드려가지고 맞아. 예, 갑오징어 두껍잖아요. 오징어보다. 두껍죠. 그러니까 씹을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좀. 근데 그거를 망치로 있는이껏 내려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아예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 누르는. 예, 무슨 저것처럼 그 미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재봉틀 예. 그것처럼 망치 모양이 땅땅땅땅하고 거기에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면서 예, 기술도 아주 좋아요. 골고루 펴주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엔 또 그 양념과 같이 드십니다. 마요네즈, 고추, 간장. 네,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계란말이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만도 거의 맥주 병을 거의 1열 정도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지. 예, 안주도 푸짐하고 아. 전주의 나이트 라이프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가맥 문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가맥집인데 먹다 보면 여기서 돈 솔창게 나와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나와요. 거기다가 진짜로. 또 가맥집에 보통 예. 그 시간에 단체로 가잖아요. 우리. 그렇지. 예, 예. 가서 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보면 이 맥주 자체가 싸요. 아무래도 가맥집이 보면 그렇지. 예, 서울에서 맥주를 그만큼 드신 양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나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우리 심완희님께서 네네. 아마도 가맥집을 전에 운영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맥집 말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진이 없어요. 오. 점점점 아.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마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이제 문제죠. 항상 왜 그러냐면 좀 더 싼 데를 원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착하다 그러잖아요. 마진을 안 남기는 게 왜 착해요. 장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적절한 네.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가성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 속뜻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가성비라는 게 싸면 착하고 싸고 반찬 많이 주는 집을 가성비 맛집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반대합니다. 네네. 그게 가격을 싼 게 좋은 집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지점이 제값을 있습니다. 주고 제값을 그럼요. 받는 맞아요. 그게 가장 당연하죠. 제일 좋은 선순환 가성비보다는 구조고. 이제 가심비. 가심비. 네. 아. 나의 마음으로 가성비는 기계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예, 말이기 예, 때문에 예. 가급적 좀 상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그 적정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공릉동 화랑대역 쪽에 위치한 비읍 브루펍입니다. 멀리 가셨어요 펍이야. 이번에는. 근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집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사실 맥주 안주를 먹으려면 맥주가 맛있는 집으로 일단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주도 맛있는 예. 거고. 그래서 네. 브루펍이라는 게 예. 그 안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면서 맥주를 팔기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읍 여기가 어떤 우리나라 브루펍의 거의 뭐 원조집의 맞아요. 네.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병인 양료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맥덕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은 왜 바깥쪽에서는 왜 여기에 이게 있지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생겨났을 때도 아마 주변에 그렇게 뭐 좀 사관생도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구나. 아, 근데 네네네. 위치가 조금 생뚱맞긴 해요. 네네네. 어떤 느낌이길래 그 정도 그러지? 좀 골목 안쪽에 그러니까 약간 주택가 쪽에 어. 뭔가 이렇게 문방구 있고 뭐 이제 맞아요. 이런 거 있어야 될 곳에 이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맥주 딱 들어가지고 메뉴만 살펴봐도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각종 뭐 에일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쌀이 들어간 쌀 맥주까지 여기서 모두 직접 양조되는 곳이고요. 야. 여기가 그 2004년에 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수제 맥주 붐은 한 2015년 어간 뭐 이제 이때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제 맥주 붐이 불기 전에 사실은 그 1차 웨이브가 언제 왔었냐면은 월드컵 때 왔어요. 그렇지. 2002 월드컵 때. 그렇지. 그때 이제 법규가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지. 직접 뭐 하우스 맥주 이런 거 먹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법규요? 2004년이면은 그런 집들은 다 이제 거의 문 닫고 망하고 예. 여기가 이제 문 열기 시작한 그런 예. 집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 뭐냐면은 예.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세션자 들어가는 맥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세션 스타우트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스타우트 그 흑맥주가 약간 강한 맥주인데 그걸 조금 더 음용성 좋게 좀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조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맥주인데 요거랑 뭘 드시면 되느냐 바로 떡갈비 플래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갈비 플래터. 떡갈비 플래터. 오. 그래서 딱 지금 보면은 보이는 거죠. 예. 벌써 호쾌해요. 그 떡갈비 세 점이 그냥 두툼하니 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그렇게 많이 기교를 드린 것 같지도 않지만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아 이거 진짜다라고 시래, 느껴지는 시래, 그런 시래. 네 옥수수, 가지, 버섯, 파프리카 이런 가니쉬가 아주 제대로 구워져가지고 같이 딱 곁들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맥주집에서 파는 떡갈비가 뭐 특별할까 싶었는데 네네. 저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잘 맞았어요 제 입에. 그러니까 이 떡갈비가 일단 야들야들하면서 촉촉하면서 딱 베어 물었을 때 육즙이 쭉 나오거든요. 맞아요. 입안에 그 육즙이 있을 때 이 스타우트를 한 모금 쫙 해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요. 되게 잘 어울려. 그러면은 쓸어내려야 마치 돼요, 그 쓸어내려. 그 기분이 뭔가 내가 이 맥주통을 내가 여기까지 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퍼져 하고서 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합이 되겠고요. 여기 유명한 집인가 봐요, 진짜. 네네네. 그 오은하님은 유명해요. 여기 우리 집 근처예요. 진심 애정하는 곳 하셨고 김미리님은 저 알아요. 친정집 동네 부근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네네. 그러면 두 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인가? 장사장님 우리 동네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약간 상호명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맥주 정확한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복비어 찾으시면 돼요. 복비어인데 과일 들어간 복비어. 그러니까 복비어 스타일의 과일 맥주인데 이 복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독일 맥주의 한 종류입니다. 장르예요. 그래서 이 복비어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BOCK 복비어. 이거는 복분자. 겨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여름으로 가기 전에 변질을 좀 막기 위해서 알코올 도수를 좀 강하게 양조한 거예요. 이거는 좀 진한 맥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과일을 넣어가지고 좀 상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맥주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좀 유기동물들에게 좀 이 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게 팔릴 때마다 유기동물 보호기관에 기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는 그 모듬 수제 소시지.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일단 여기에 그 안주들은 눈이 좀 즐거워. 맥주 안주의 본연에 좀 충실하게 좀 뭔가 이렇게 호쾌하고 기름지고 눈이 즐겁고 그래서 눈이 즐거운 그 굵직한 요새 말로 좀 이게 맞아요. 소세지 모듬을 시켜야지. 저 소야라고 있어요. 소세지 야채 볶음. 저희가 정말 반가운 마음에 한번 시켰는데 다들 소세지만 먹어. 근데 왜 소세지 야채 볶음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야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 나중에 야채 다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그 소세지가 요새 말로 좀 굴빵합니다. 굴빵한 소세지 4개, 맛 4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양파, 메시포테이토 그리고 그 독일식 김치 자워크라프트 조합. 그렇지. 요거 드시면은 정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떡갈비 플래터 그게 제일 땡기네요. 그거 최고입니다. 네. 제가 여기 좀 아는 집인데 이 이제 여자 사장님이신데 수제 맥주의 달인으로 소개가 됐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그 겨울 한정 메뉴는 뭐가 있냐면 무반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무반나면 열무 튀김이에요. 무튀김이에요. 저는 그게 이 집 메뉴 중에 압권이었어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무를 튀겼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기가 막혀. 사실 무 자체가 맛있을 지금 시즌이잖아요. 계절이거든요. 겨울에. 제일 달 때인데 한번 튀기면 열을 가하면 훨씬 당도가 올라가요. 근데 저걸 튀기면서 얇게 해가지고 튀겼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이구. 여기 대표님이 우리나라 그 여자 맥주 양조사 공식 1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노원에서 태어나서 줄곧 노원에서 비즈니스를 해오신 또 노원의 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원의 딸. 이분 뭐 출마하는 이름도 얘기해 줄까? 캠페인 매니저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이응집이고요. 여기는 국내외의 다양한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를 팔면서 뭘로 유명하냐? 수제 소시지 전문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소시지를 그냥 소세지만 드실 수도 있고요. 핫도그처럼 빵에 끼워서 드실 수도 있고 커리 부어스트처럼 일품 요리로 즐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으로 핫도그를 보고 있는데 정말 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소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갈비맛 나는 소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포르투갈, 뭐 독일, 헝가리, 뭐 멕시코 나라별로 다른 나라의 특징을 담은 소세지를 주문할 수 있고 이건 약간 남미풍 같은데. 요건 지금은 안 파는 메뉴입니다. 이건 그레이비 소스인데 근데 이제 호불호 갈릴 지점은 뭐냐면 제가 먹어봤더니 소세지가 엄청 짜진 않아요. 약간 덜 짠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고 근데 소시지 특유의 강렬한 풍미와 짠맛을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시지 자체 퀄리티는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건 헝가리 쪽이었나? 마늘이 들어간 마늘과 오레가노가 들어간 그 소시지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어쨌든 가셔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의 조합을 마음껏 누리기 좋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마늘 좋지. 네네. 여기 소시지 여러 가지 그 세 개의 소시지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맛집 하나 더 갈 수 있어요. 밀양이죠. 밀양. 경남 밀양시에 있는데요. 지읒 통닭집인데. 난 통닭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나와야지 한 번쯤은. 치킨보다는 통닭이라 불려야 좋은 집입니다. 가마솥에다 바로 주문 즉시에 튀깁니다. 자르지 않은 채로 튀겨가지고 쭉쭉쭉쭉 찢어진 김이 폴폴 나는 뜨거운 바삭바삭한 상태에서 이제 해체를 합니다. 야 생긴 게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살얼음이 둥둥 뜬 이제 생맥주 한 잔을 쭉 따라주는데 끝내주는구나. 이거는 이제 밀양 시민들은 보통 이제 자식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 주변에서 치킨을 안 사요. 여기서 튀겨가지고 여기서 싸가신다고. 계속 집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통닭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 보고 싶다 이런 말 별 한두 줄밖에 안 쓰고 그냥 통닭 얘기만 하니까. 오지간하면 가서 효자 돼가지고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러고 편지 보내는데. 전국에 치킨 이제 순례 하시는 분들이 이 집 꼭 갑니다. 그래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밀양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어이구. 똥집 튀김도 있다. 똥집 튀김 좋아. 그 생맥주 안주로 딱 어울리는 기가 막히지. 닭 모래집 튀김이랑 그 다음에 통닭. 예. 치킨이 아니라 통닭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는 샐러드 있죠. 예. 양배추에다가 저기 마요네즈랑 케찹을 교차로 뿌려낸 이것도 아삭아삭한 게 옛날 굉장히 샐러드. 맛있고 직접 담근 이제 치킨무. 특히 겨울일수록 더 맛있죠. 아 마지막 맛집까지. 드시고 영남루 보러 가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통닭에 그 똥집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 네네. 세트 메뉴로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없어. 동감합니다, 엉뚱하게 동감. 피자가 있질 않나. 맞아. 일단 그 똥집을 같이 좀 튀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노가리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거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